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부터 다 중에서 탄소화물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골라주면 되죠. 설탕은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화물이 맞고요. 염화나트륨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세트산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물에 해당하는 거죠. 가와 다에 해당하고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시면 강철 용기에 에탄올과 산소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과정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지금 산소에 대해서 원자의 양만 맞춰주면 되겠죠. 생성물 쪽에서 산소가 4몰, 3몰, 총 7몰이 있는 거고요. 앞쪽에 에탄올에 1몰이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6몰이 산소 분자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산소 분자는 이원자 분자인 거니까 X자리에 3이 들어가야지만 산소 원자의 몰수를 맞출 수 있겠죠. X를 물었으니까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가설을 세우고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설이 동그라미 기억으로 주어져 있고 25도씨에서 물 100g이 담긴 열량계에 25도씨의 수산화나트륨 4g을 넣어서 녹인 후에 수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량계를 통해서 열의 출입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학생의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 아래쪽에 제시된 자료들 중에서는 수산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서요,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건 발열 반응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산나트륨이 물에 녹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2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4번 문제 보시면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합각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각은 기본적으로 SN을 비교하는 거고요. SN이 작을수록 결합각이 커지고, 같은 SN에 대해서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작을수록 결합각이 커지게 됩니다. N은 비공유 전자쌍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요. 생략된 비공유 전자쌍을 고려하면 SN4가 되고요. 여기는 SN3, 여기는 SN4가 되면서 SN이 3으로 기본 결합각이 120도인 베타가 지금 가장 큰 거고요. NH3하고 CCl4의 경우에는 둘 다 SN이 4인 건데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적은 감마 쪽이 결합각이 큰 거죠. 정확히는 감마는 109.5도가 되는 거고요. 알파의 경우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109.5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베타, 감마, 알파의 순서로 결합각이 주어지니까 보기들 중에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공용기 안에 처음에 액체만 넣고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파악은 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액체가 계속해서 기체로 바뀌면서 동적평형에 도달하게 되고요. 시간에 따른 물과 수증기의 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고,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네요. T2에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요. 물의 양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 수증기의 양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T2일 때 처음으로 동적평형에 도달했다고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물의 양은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을 테고요.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기억번 T1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T1은 동적평형 이전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분모가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분모가 크다면 1보다 작은 게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T3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동적평형 상태에서는 겉으로만 변화가 없는 거고요. 지금 미시적으로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 수증기가 물이 되는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속도만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O개념이고, 디귿번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C분의 A는 여기에 있고 D분의 B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 값이 동일할 수 없는 거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밀폐용기이기 때문에요. A 플러스 C, B 플러스 D, 즉 물과 수증기의 양은 같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같다고 할 수 있어도요, 지금 이렇게 비율 관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6번 문제 보시면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D의 전자 배치라고 주어져 있고 빠르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죠. 2주기 16족 원소에 해당하는 산소고요. 17족 원소에 해당하는 플루오린입니다. 3주기의 1족 원소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되고 3주기의 원자가 분자가 7개, 17족에 해당하는 염소인 거죠. 기억번에 AB2가 이온 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AB2는 OF2에 해당하는 거고 비금속 간의 결합으로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C와 D가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요. C와 D는 둘 다 3주기 원소에 해당하네요. 같은 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은 B와 C가 1대1로 결합해서 안정화합물을 형성하는 거냐?
B와 C라면 나트륨과 플루오린이고요. 1대1로 결합하는 게 맞죠?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Na 플러스 F-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1대1 결합을 형성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페이지는 뭐 간단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수소가 포함된 세 가지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와 Y에 대해서 이주기 원자 조건과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주기의 옥텟 규칙 만족이면 후보군을 CnOF로 좁혀서 보는 거죠. 구성 원자수, 공유 전자쌍,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수소에서는 비공유 전자쌍 수가 없는 거고요. X를 통해서 X원자 하나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또 똑같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려면 XY는 CnOF 중에 대응을 시키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건 탄소밖에 없으니까요. X자리가 탄소로 바로 대응이 되고 탄소 하나에 수소는 4개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요. A는 4로 들어가면서 가의 경우에는 메테인으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놓을게요. 나의 경우에는 탄소 없이 Y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Y가 들어가면서 비공유 전자쌍 수가 2로 늘었네요. 원자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이 2개 들어가는 건 산소죠. Y는 산소로 들어가게 되고 산소가 하나면 수소는 2개가 붙으면서 H2O에 해당하는 거죠. 나도 대응을 시킬 수 있고 다의 경우에는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라면 산소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C도 찾을 수 있고요. C 하나, O 하나, H 2개인 거니까 CH2O 형태로 화학식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번에 A가 B 플러스 C냐라고 물어봤는데 A는 B 플러스 C는 아니죠. B와 C를 더하면 3이고 A는 4가 됩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다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CH2O, 화학식을 그리지 않아도 되죠. 구조식을 그리지 않아도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XY2에서 공유 전자쌍수가 사냐라고 물어봤는데 XY2면 CO2가 되는 거고요. 중심원자 탄소에서 양쪽으로 이중결합을 하면서 결합선이 4개인 거고요. 공유 전자쌍수가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문제 보시면 AB와 CD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B와 CD를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는데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죠. A는 수소가 되는 거고요. B는 세 번째 껍질에서 결합을 하나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3주기 17쪽의 염소가 됩니다. H와 Cl로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전하량이 빠져 있네요. 위쪽에 화학식을 통해서 대응시켜보면 AB 자리에는 HCl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 여기서 찾아야겠네요. A의 경우엔 수소인 건데 수소가 2개 들어가면서 지금 D의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서 음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2주기의 비금속 원소인 건데요. 수소랑 결합을 2개 하고 있는 건 산소에 해당하는 거죠. H2O가 들어가게 됩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O2-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자리가 O2-로 들어가면서 M값이 2라는 걸 찾고요. 그럼 여긴 2+인 건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3주기에서 전자를 잃으면서 금속들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2개를 잃은 거니까 3주기 이쪽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Mg2+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럼 CD의 경우에는 Mg5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H2O를 빼고 나면 남아있는 가에 들어갈 건 MgCl2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기억번에 M이 2냐라고 물어봤는데 M은 2에 해당하는 게 맞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가가 공유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가는 MgCl2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으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 디귿번 비공유 전자쌍수 B2가 D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B2의 경우에는 Cl2 17쪽은 원자당 비공유 전자쌍이 3쌍씩 들어가는 거니까요. B2에서 비공유 전자쌍수는 6이에요. D2의 경우에는 O2에 해당하는 거고요. 산소 원자 1개당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으면서 2 곱하기 2로 D2에선 비공유 전자쌍이 4가 됩니다. 6이 4보다 큰 거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아래쪽에 가부터 다를 각각 ES2P, 3S3P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후보군을 제시했네요. 나의 모양이 구형이라고 했으니까 S오비탈에 대응을 시켜야 되고 n-l 값에 대해서 자료를 줬군요. n-l 값은 위쪽에 표시해보면 ES는 2 빼기 0으로 2가 되고요. 2 빼기 1로 1이 되고 3 빼기 0, 3 빼기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가나다 바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1, 2, 3으로 대응이 돼야 되고요. 1은 2P밖에 없으니까 가에 2P가 들어가게 되고 3에 해당하는 거는 3S밖에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 3S가 들어가고
중간에 나에서 경우의 수가 생겨서 구형이라는 조건을 준 거군요. 2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구형은 s오비탈인 거니까 2의 값을 갖는 애들 중에서 ES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n값에만 의존하는 거죠. n값이 다가 가장 크고 가와 나는 같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도 다가 크고 가와 나가 같은 걸 골라주면 됩니다. 다에서가 크고 가와 나에서 같은 거니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0번 문제 보시면 산염기 반응 가부터 다의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가에서 HCl이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거냐? HCl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어놓고요. 그 수소이온이 물속에서는 H3O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니은번 동그라미 기억이 OH-인 거냐? 반응식을 보면 되는데 HCO3-가 H2CO3가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은 거죠. 물은 H 플러스를 주고 OH- 형태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 자리에 OH-가 들어가게 되고요.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나와 다에서 HCO3- 탄산수소이온이 모두 브랜세롤이 염기냐라고 물어봤어요. 브랜세롤이 염기가 되려면 H 플러스를 받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브랜세롤이 산이 H 플러스를 주는 거고요. 염기는 H 플러스를 받는 거죠. 실제로 H 플러스를 받았냐는 생성물을 보면 되는데요. H2CO3가 되고 있으니까 물로부터 H 플러스를 받은 게 맞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H2CO3가 되려면 염산으로부터 시작해서 H 플러스를 받은 게 맞습니다. 둘 다 H 플러스를 받고 H2CO3 탄산으로 갔으니까요. 브랜세롤이 염기로 작용한 게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이주기 발학상태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주기 조건을 제시했고 홀전자 수가 0이라고 주어졌네요. 홀전자 수가 2주기에서 0인 건 2족과 18족에 들어가는 베릴륨과 네온이에요. 그럼 베릴륨과 네온으로 후보군을 2개로 좁혔는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Y에서가 X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X가 베릴륨이 되겠네요. 만약에 네온이라고 해주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주기에서 가장 많은 게 되는 거고요. 네온이 5개인데 뭐 2주기에서 10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X는 자연스럽게 베릴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베릴륨이라고 해주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예요. 짝을 짓고 있는 게 1s와 2s, s오비탈밖에 없습니다. Y의 경우엔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s까지 채운 다음에 2p 3개 중에도 2개 전자가 짝을 짓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전자 배치가 떠올라야 되고요. 플로린이 돼야겠죠. 플로린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기는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쭉 나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이 주기를 쭉 쓰라고 했을 때 1, 2가 되고요. 2로 유지가 되다가 3, 4, 5의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중에 4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플로린 자리인 거죠. 기억번의 X는 베릴륨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Y는 플로린이 되면서 원자가 전자수는 17족, 7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Y가 X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플로린도 베릴륨도 1s와 2s에는 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로 동일한 상황이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A수액에 관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액 파트 문제로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가 주어져 있는데 항상 실험 결과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래쪽에 눈이 가는 게 좋습니다. 실험 결과 및 자료를 보면 X 플러스 Y가 70이라는 자료를 줬고요. 1과 2에서 몰농도가 모두 A 몰농도라는 자료까지 제시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시선이 간 김에 뭐 어떤 것들 구하라고 했냐 또 확인하게 되는데 X와 A를 구하고 뭐 A양을 구하는 정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위쪽에 자료 정리를 좀 해보면 1몰농도의 A수액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가의 A수액 Xml 그러면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몰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Xm몰이죠.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ml 기준으로 Xm몰이 들어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수액 2를 만들었고 가의 A 수액 Yml 그럼 1몰농도 Yml인 거고요. 그럼 Ym몰인데 이번엔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으니까 Ym몰이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간 거고 최종적으로 눈금선까지 물을 넣었으니까 250ml를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두 수액을 이렇게 1과 2를 만들었는데 농도가 일단 같다고 했죠? 그러면 농도가 같아지려면 부피당 몰수가 몰농도인 건데 이 값이 동일해지기 위해선 부피가 이렇게 2분의 5배가 되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부피가 2분의 5배. 그럼 몰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선
몰수도 2분의 5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와 y에 대해서도 2분의 5배가 되면서 2대 5의 비율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게 x와 y가 2대 5의 비율이라는 걸 찾았죠. 2대 5 비율을 지키면서 70이 되려면 x가 20, y가 50인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 검산도 되는 게요. x에 20을 집어넣으면 0.2몰 농도 상황이 되는 거고, 비슷하게 y에 50을 집어넣으면 0.2몰 농도가 되는 거죠. 둘의 농도가 같아진다라고 했는데요. 그 같아지는 농도까지 구한 거네요. 몰농도가 모두 A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A인 거죠. 그러면 X와 Y, A까지 다 구한 상태입니다. 묻는 것들 답변해 보면 X는 20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A의 경우에는 0.2몰 농도 상황이었죠. A는 0.2몰 농도,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번 1과 2를 모두 혼합한 수액에 포함된 A의 양이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1과 2를 모두 혼합하게 되면 A의 양은 X, Y, 아까 20과 50이었죠? 더해서 70이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건 70m몰. 70m몰인 거니까 몰 단위로는 0.07몰이 됩니다. A의 양은 0.07몰이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이 페이지가 1페이지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pH와 수소이온, 산화이온 농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일단 가와 나에 대해서 비교할 때 수소이온 농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수소이온 농도와 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졌는데 정말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 산화이온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을 때요. 둘의 농도를 같게 해주면 pH 또는 pOH끼리 더했을 때 14가 되는 거죠. 보통은 큰 쪽으로 맞춰주게 되니까요. 둘 다 100A로 맞춘다라고 생각해주면 나 용액에서 OH-의 농도가 100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OH-의 농도가 100배 되면 pH는 이만큼 커지겠죠. 그 상태에서 둘을 더해주면 1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그럼 100A로 맞췄을 때 pH는 3x 플러스 2가 되고요. 둘을 더해주게 되면 4x 플러스 2, 4x 플러스 2가 14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4x가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x가 3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x에 3을 대입해주면 이 자리 3이 되고 이 자리 9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다의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산화이온 농도가 같아진 거니까 중성이네요. 25도씨 기준으로 중성이라면 10의 7승몰 농도로 같은 거죠. B는 10의 7승이 되고요. 니은에서 어차피 A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구해보면 pH가 9가 되면 pOH는 5가 되는 거죠.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요. pOH는 5가 되면서 산화이온 농도는 10의 5승이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이걸 여기 집어넣어서 검산해주면 돼요. A가 10의 5승이면 100A는 10의 3승이 되죠. 10의 3승인 거니까 pH가 3이 된 겁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 볼게요. 기억번에 X는 4가 아니라 3입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B와 A의 비율 10의 7승과 10의 5승에 대한 거니까요. 둘의 비율은 100배 차이 나는 게 맞죠?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번 pH가 다가 나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pH는 다는 중성이 되면서 7이에요. 그럼 다와 나의 pH를 비교하면 나 쪽에서가 큰 겁니다. 나에서가 큰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가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각각 CO, F, Cl 중 하나고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표시해보면 탄소가 있고요. 같은 주기에 산소, 플루오린이 있고 염소는 3주기에 있습니다. Y와 Z가 같은 족 원소라고 했으니까 Y와 Z는 플루오린과 염소 중에 골라줘야 돼요. 근데 전기음성도가 Y가 누군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Y가 플루오린이었다면 플루오린은 전체 원자 중에도 전기음성도 1등이기 때문에 누군가보다 작다라는 게 모순이 됩니다. 그럼 Y는 플루오린이 아니라 염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Y가 염소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족에 있는 Z가 플루오린이 되는 거고요. X와 W에 대해서는 전기음성도가 X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요. 산소가 X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W가 탄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기음성도 1, 2, 3등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Y가 염소라고 나왔을 때 염소가 전체 원자 중에 전기음성도가 3등이에요. 염소보다 큰 거는 산소하고 플루오린밖에 없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전기음성도 순서를 암기하고 있으면 대응이 편했을 거예요.
기억번에 W가 산소냐라고 물어봤는데 W는 산소가 아니라 탄소가 됩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XY2에서 X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거냐? XY2에서 X는 산소가 지금 전기음성도가 크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고 그러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WZ4에서 W와 Z 사이의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 간 결합이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 간 결합은 뭐 전기음성도 차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극성 결합이 됩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니죠. 디귿 틀린 보기.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산화하는 반응 가부터 다의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 가에서 황의 산화수가 증가한 거냐? 산소의 마이너스 2 우선순위가 있죠.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고요. 오른쪽에서 수소의 플러스 1, 산소의 마이너스 1을 주면 황의 산화수는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6이 됩니다. 가에서 황의 산화수는 4에서 6으로 증가하는 게 맞네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나에서 H2O가 환원제인 거냐? 환원제라면 자신은 산화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죠. 산화를 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나에서 H2O, 지금 산소를 쫓아가면 되겠네요. 수소는 플러스 1로 유지가 되는데 산소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면서 자신이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산화했으니까 환원제로 작용한 게 맞고요. 검산 차원에서 환원한 것도 찾아보시려면 F2의 산화수가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HF에서 F의 우선순위가 있죠. 마이너스 1로 플루오린이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한 거예요. 그래서 H2O는 환원제로 작용한 거고요. 디귿번은 다반응에 대해서 개수를 맞춰보라는 거네요. 개수의 경우에는 지금 망간은 1이라고 제시했네요. 그럼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고요. 산화수는 망간에 플러스 7, 여기는 플러스 2가 됐고요. 철이 바뀌었군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사실 산소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미리 좀 맞춰보면 산소가 4개인 거니까요. 개수부터 먼저 맞춰볼게요. 그럼 이 자리에 4가 들어가고요. 수소가 8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8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C 자리만 전자이동으로 맞춰준 다음에 전하균형 정도를 검산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전자이동은 망간의 경우에는 지금 5만큼 감소하는데 그런 망간 원자가 1개이기 때문에 5전자 반응입니다. 그럼 철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하고 그런 게 5개 들어가야겠죠. 여기 5개가 들어가야지만 5전자 반응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요. C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전하균형을 검산용으로 써주시면 돼요. 항상 산화하는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균형, 전자의 이동 중에서 하나 안 쓴 걸 마지막에 검산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하균형 제가 확인해 보면 생성물 쪽에 전하량이 플러스 17이에요. 여기 플러스 10이 있고 8이 있고 1을 빼주면서 반응물도 플러스 17이 되는 거니까 전하균형을 통해서 검산까지 해줬습니다. 개수의 합에 대해서 A, C, D를 더해주면요. A와 C, 그럼 6이 됐고 D까지 더해주면 10이고요. 분모엔 10이 들어가고 분자엔 B, 8이 들어가네요. 5분의 4로 1보다 작은 거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6번 문제 보시면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W부터 Z까지 원자 번호가 각각 7에서 14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7에서 14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나열을 해도 되고요. 사실 8개 정도인 거니까 나열해도 되고, 뭐 질소부터 규소까지니까 머릿속에 이 내용, 주기율표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분들은 그대로 풀어도 되겠죠. 간단하게 좀 나열을 해보면 질소부터 시작해서요. 질소가 있고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 있고요. 앞쪽에 규소까지인 거니까 규소가 있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8개의 후보군을 가지고 대응을 시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W부터 Z의 홀전자 수 그리고 J 이온화 에너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홀전자 수가 3개인 건 15족이죠. 지금 여기에 15족은 질소밖에 없어요. Z가 질소인 건 확정이고요. 홀전자 수가 2개인 건 14족과 16족, 규소하고 산소입니다. 규소와 산소에 대해서 2차 이온화 에너지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건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 떼고 생각하는 거죠. 규소는 알루미늄의 전자배치, 산소는 질소의 전자배치를 갖는 상황에서 그냥 1차 이온화 에너지 2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산소 쪽에서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고요. 그럼 얘가 산소가 되고 얘가 규소가 됩니다. 아래쪽에 W가 있는데 홀전자 수가 1인 거죠. 홀전자 수가 1인 건 1족, 13족, 17족이 있어요. 후보군이 1족, 13족, 17족으로 3개가 있었기 때문에 W를 대응시키는 게 제일 귀찮았겠네요.
일단 나트륨은 탈락인 게 나트륨은 1차 이온 에너지가 이 중에서 제일 커야 되죠. 2차 이온 에너지, 죄송해요. 2차 이온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트륨은 탈락이고요. 알루미늄과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지금 질소하고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온 에너지는 인접한 곳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왼쪽에 있는 게 클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칸 이상 떨어진 거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질소와 플루오린을 비교했을 때 2차 이온 에너지는 질소보다 무조건 플루오린이 커야 되니까요. 이 자리가 플루오린이라고 해도 모순이 되네요. 남아있는 건 홀전자수 하나인 게 알루미늄밖에 없으니까요.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알루미늄과 규소는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알루미늄과 규소에 대해서 우리가 1차는 2족과 13족 예외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큰 건데 2차는 이 예외가 한 칸 밀려나서 알루미늄과 규소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규소가 이온 에너지가 커도 2차 이온 에너지는 알루미늄이 커야 되죠. 지금 알루미늄이 규소보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건 검산 차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기억번 W가 13족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알루미늄 13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니은번 원자 반지름 X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소와 규소를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큰 거죠. 지금 규소가 큰 상황이고 Y가 크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네요. 디귿번 1, 2차 이온 에너지의 비율 X와 Z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로 자주 나오는 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두고 있죠. 이렇게 1, 2차 이온 에너지 비율은 무조건 1족이 있으면 1족이 크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1, 2차 이온 에너지의 비율에 대해서 1족이 있으면 급격한 증가를 하니까요. 두 번째 나오는 상황은 2족, 13족, 14족 중에 물어보면 13족이 크다라고 해야 되고 15, 16, 17족 중에 물어보면 16족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정말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고요. 지금 X와 Z, 물론 정확히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도요. X와 Z를 비교하라고 해주면 산소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산소가 1차 이온 에너지는 예외가 되면서 작아지죠. 질소가 큰 상황이 돼요. 근데 2차 이온 에너지는 이제 질소, 산소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산소에서가 커집니다. 그래서 산소에서가 분모는 작고 분자는 커지니까 전체 값이 커지는 거거든요. 실전에서는 이런 걸 매번 하기보다는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요. 2, 13, 14 중에 물어보면 13이 크다. 15, 16, 17 중에 물어보면 16이 크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산소, X쪽에서가 큰 거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3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용기 가와 나에 각각 들어있는 Cl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에는 Cl2 35짜리, 37짜리 혼합기체가 들어있고요. 나에도 Cl2가 들어있는데 35, 37로 들어있는 이 Cl2 분자가 들어있네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총량이 각각 1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몰이 있는 거고 이 왼쪽은 둘을 더해서 1몰인 거죠. 가에는 혼합기체, 나에는 한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35짜리 Cl 원자의 양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Cl2 분자가 1몰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원자가 지금 1몰씩 있는 거죠. 35짜리 1몰, 37짜리가 1몰이 있어요. 그러면 35짜리 Cl 원자의 양은 나에서는 1몰이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가에서가 나에서의 1.5배,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1.5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35짜리 Cl 원자가 1.5몰이 있으려면 35짜리 Cl2 분자에 대해서는 2배에서 1.5가 나와야 되니까 0.75몰이 있어야 됩니다. 앞쪽에 표시해 볼게요. 얘가 0.75몰이 있는 거고요. 분자의 총합이 1몰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얘는 0.25몰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왼쪽 혼합기체에 대해서 분자의 몰수, 이자 원자의 몰수도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사양 파악은 다 된 것 같아요.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기억번 가에서 37짜리, 35짜리 Cl2 분자수가 4배 차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계산해보면 4배 차이가 아니라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리가 3이 되면서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37짜리 Cl 원자의 수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인 거냐? 나에서는 37짜리 1몰 있는 거죠. 지금 얘가 1몰이 있으니까 각각 원자가 1몰이에요. 나에서는 1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가에서 37짜리의 경우에는 분자가 0.25몰인 거니까 원자는 분자당 원자 수가 2죠. 곱해주면 0.5입니다. 그럼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중성자의 양,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몰만큼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동위원수 상황인 거니까 평균을 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35짜리하고 37짜리가 3대1 비율로 있는 거죠. 사실 염소는 이 비율이 익숙하긴 하죠. 자연계에서의 존재 비율이 되는데 35와 37짜리가 3대1로 있으면서
지금 가 쪽에 있는 Cl 원자의 평균은 35.5예요. 35와 37 사이에 3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35에 가까운 1대3 내분점을 찾아주면 되죠. 그럼 평균 질량수가 35.5가 되면서 이런 애가 있는 거고요. 전체 분자가 1몰인 거니까 이런 애가 2몰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에서는요. 각각을 계산해도 되지만 보통 동위원소는 평균이 편하죠. 35와 37짜리가 여긴 1대1로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 나에는 Cl이 평균적으로 질량수 36짜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런 Cl 원자가 2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 존재하는 평균적인 Cl 원자에 대해 살펴보니까 질량수가 0.5 차이 나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질량수가 0.5 차이 난다는 건 평균적으로 원자 하나당 중성자수가 0.5 차이 난다는 거죠. 원자 하나당 중성자수가 0.5 차이 나는데 그런 원자가 그러면 1몰이라면 중성자수는 0.5몰 차이 나겠지만 원자가 2몰이죠. 그럼 중성자수는 1몰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몰만큼 많은 게 아니라 1몰만큼 많은 거고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동위원소에 대한 계산은 보통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중간 과정이 편해지는 거죠.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좀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페이지까지 좀 편하게 풀어봤고요. 4페이지에 나온 세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여기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4페이지 남아있는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같이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18번 문제부터 보시면 A기체부터 C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처음에 A기체부터 C기체의 질량이 각각 Xg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B기체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와 C기체 1g에 들어있는 Z원자수가 같다는 조건도 줬어요. 주어진 조건은 한 번 이상 사용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아래쪽에 A, B, C 기체에 대해서 구성 원소가 제시되어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화학식량과 몰파트는 이렇게 자료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이 자료들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기체 A에 대해서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인 거니까 그대로 화학식이 나오네요. 그냥 X2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래쪽 B는 3원자 분자인 건데 그럼 XY2나 X2I가 될 테고요. C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아지는 거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주어져 있는데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건 정말로 많이 했지만 우리가 원자수를 셀 때는 기본이 항상 분자수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죠.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원자수를 구하는 기본은 원자수를 바로 세는 게 아니라 먼저 분자수를 세주고요. 전체를 세고 여기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중에는 강아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의 전체 다리수가 필요할 때 다리를 쭉 세는 게 아니라 전체 강아지가 몇 마리인지를 세주고 강아지 한 마리당 다리가 4개인 거니까 4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항상 분자수를 세고 그 분자당 원자가 몇 개인지를 곱해서 전체 원자수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몇 원자 분자인지, 즉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주어져 있고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어쨌든 원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줬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관계를 파악하면서 출제자가 진짜 주고 싶은 자료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단위 질량당 분자수 자료를 우리가 여기에 표시해 보면 단위 질량당 분자수, 즉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가 몇 개인지를 곱해서 원자수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복잡하니까 단위 질량당은 잠깐 생략하고 써주면 원자수가 11이 되려면요 2를 곱해서 11이 되는 거니까 분자수는 5.5면 됩니다. 분자수가 5.5에 2원자 분자인 거니까 2를 곱해서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값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아래쪽 체크해주면 12가 되기 위해선 B는 4를 곱해야 되고요. 10이 되기 위해선 C는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한 게 단위 질량당 분자수가 되는 거고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단위 질량당 자료라는 게 1g당 자료인 거고요. 그럼 1g당 분자수의 상대값을 구한 건데 이렇게 1g당 자료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g당 만약에 분자수가 2배, 3배가 됐다. 그럼 꼭 1g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10g을 모으든 100g을 모으든 1g에서 분자수가 2배였다면 같은 질량만큼 모았을 때 분자수가 그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1g당 2배였다면 같은 질량만큼 모았을 때도 분자수는 그대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위 질량당 분자수에 대한 비율이 1g당 분자수에 대한 비율이자 꼭 1g이 아니더라도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에 대한 비율인데 이걸 집중해서 처음에 자료를 읽으셨던 분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A기체부터 C기체에 대해서 정확한 질량을 주진 않았지만 같은 질량이란 조건은 제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A부터 C기체까지 질량이 같다라고 줬고
그럼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우리가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분자수가 나온 거예요. 이 자료를 주어진 A, B, C 기체에 대해서 그냥 Xg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구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매번 하는 거지만 1g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A, B, C 기체에 대해서 분자량을 물어보면요. 단위 질량당 분자수와 분자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언제든 이 자료를 이용해서 반비례 관계, 즉 바꿔 쓰는 전략을 통해서 분자량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복잡하니까 쓰진 않고요. 내가 분자량도 언제든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인지만 하고 있을게요. 마지막 표에 주어진 자료는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인데 같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질량과 개수가 같이 가는 거죠. Y의 질량이 지금처럼 2배 차이 나면 당연히 Y의 질량은 Y 원자수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Y 원자수도 2배 차이 난다고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Y 원자수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기본은 분자가 먼저 나오고요. 분자수가 나오고 분자당 Y 원자수가 몇 개인지를 곱해주는 건데 여기서 자료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게 분자수에 대한 자료죠. 이게 1g당 자료자. 지금처럼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분자수가 2배 차이 난다는 걸 파악을 해줬고 B기체와 C기체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 들어있는 Y 원자수도 2배입니다. Y의 질량이 2배 차이라면 Y 원자수도 2배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자수가 B가 2배인데 그대로 Y 원자수도 2배가 된다. 분자수가 2배인데 원자수가 그대로 2배가 되려면 분자당 원자수가 동일해야 되죠. 지금은 Y 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분자당 Y 원자수가 똑같았던 거예요. 즉 B와 C에 대해서 화학식을 썼을 때 지금 이 자리가 동일한 값을 가져야지만 분자수에 분자당 Y 원자수를 곱해서 Y 원자수가 나올 텐데 분자수가 2배일 때 그대로 Y 원자수가 2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되게 길게 하고 있지만 실전에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서 바로바로 판단이 돼야 돼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이제 이 식을 써주면 화학식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 B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와 C 1g에 들어있는 Z원자수가 같다. 계속해서 핵심은 똑같네요. 지금 1g당 원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자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럼 분자수를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종류가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1g당 분자수에 분자당 X원자수를 곱해주고 1g당, C 1g당 분자수에 분자당 Z원자수를 곱해주는데 그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1g당 분자수는 여기서 정리가 됐거든요. 여전히 B와 C에 대한 거니까 분명히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B 쪽이 2배인데 원자수가 이렇게 같아지려면 분자당 원자수는 C 쪽에서가 2배인 거죠. 요건 실전에서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바로 숫자를 넣어 보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B 1g당 X원자와 C 1g당 Z원자가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3원자 조건인 거니까 XY2 아니었으면 X2Y였잖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XY2라고 해서 이 자리가 1로 들어가게 되면 분자수가 4인데 분자당 X원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X원자가 4개가 되죠. 그럼 Z원자도 똑같이 4개가 되도록 해주려면 분자수가 2인 거니까 분자당 Z원자 수가 2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지금 이게 1g당 분자수고 이 분자수에 X원자를 구해주면 X원자 4, Z원자 4가 되면서 1g당 X원자 수와 C 1g당 Z원자 수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이라면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문제는 3원자라면 여기가 2가 되죠. 근데 5원자라면 여기가 3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 두 자리가 같다라는 거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을 통해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과 2가 들어가 버리니까 X원자 수와 Z원자 수는 맞췄지만 분자당 Y원자 수가 같다는 조건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둘 중 하나였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X2Y, 이 자리가 2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다시 한번 분자수가 4에서 X원자 수를 구해주면 4 곱하기 2로 8이 되죠. 여기도 8이 되려면 2 곱하기 4로 이 자리가 4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X원자 수와 Z원자 수를 같게 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검산이 되네요. 3원자인 거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되는데 5원자, 그럼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Y원자 수가 2배 차이가 났어야 되죠. Y원자 수를 계산해 보면 분자수 4인 거니까 Y원자 수도 4, 분자수 2인 거니까 Y원자 수도 2가 되면서 Y원자 수가 2배 차이일 때 질량도 2배 차이 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좀 연습해 보시면 지금 전체 원자수에 대한 거, 뭐 각각의 원자수에 대한 거
그리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나 분자수를 해석하는 걸 또 같은 질량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상황 파악을 쭉 해줬고 지금 기억과 니은 정도까지는 풀이한 것 같아요. A 기체와 B 기체의 양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단위 질량당 분자수이자 이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인데 Xg으로 같은 거니까요. 이 분자수 비율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A 기체 양분의 B 기체 양이 지금 11대 8이 되면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은 화학식을 잘 썼냐고 묻고 있는 거죠. C기체 1몰에 들어있는 Y 원자의 양인데 C기체의 화학식을 YZ4라고 썼으면요. C기체 1몰당 Y 원자도 1몰이 들어가는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 Y와 X의 비율 관계 X는 전체 질량에 대한 거고요. Y는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에 대한 거죠. 역시나 예상대로 아까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구할 때 우리가 분자량 자료도 구한 거였잖아요. 이 분자량을 구해야지만 분자량을 통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한 원자량을 구하고요. 그래야지만 전체 중에서 Y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나올 것 같아요. 단위 질량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고 반비례하는 자료는 역수배를 취하는 것보단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단위 질량당 분자수가 11대 8이라면 분자량은 8대 11이 돼요. 여기에 표현을 해볼게요. 분자량이 8대 11, 이 자리를 8로 쓰면 이 자리는 11이 되고요. 여기는 2대 1이라면 분자량은 1대 2, 이 자리는 22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의 원자에 대한 원자량을 상대값으로 또 계산할 수 있고요. X 두 개로 분자량 8인 거니까요.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X의 원자량은 4로 쓸 수 있고요. 4를 대입해주면 Y의 원자량은 3이 됩니다. 우린 Y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중에서 Y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에 대한 거죠. C기체를 활용해주면 X 중에서 Y, 그러면 X는 전체 기체의 질량이었고 그 중에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인데 이건 전체 기체의 분자량이 22였고요. 그 중에 Y는 Y 하나 들어있는데 Y 원자량이 3인 거니까 22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Y분의 X로 물었군요. Y분의 X라고 해서 뒤집어주면 3분의 22가 되겠죠. 11이 아니라 22가 되면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좋은 문제인 거니까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19번 문제 보시면 오히려 화학신양과 몰파트보다 이 4페이지에서는 양적 관계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됐어요.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와 D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항상 습관을 반응식이 주어지면요. 이 양적 관계에 대해서는 상태 확인을 하는 거죠. 혹시나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면서 함정을 파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들의 상황을 보면서 항상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은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수를 전체를 미지수로 준 게 아니라 A와 D는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A와 D까지 개수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A와 D의 개수를 제시한 거예요.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B와 C는 개수가 빠져 있지만 A와 D는 반응할 때 2대 6, 즉 1대 3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는 실린더에 A기체, B기체, D기체를 넣은 것이고 나는 가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와 나에서 전체 기체 중에서 D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D기체의 몰 분율을 준 거죠. 몰수로 분율을 준 거고요. 전체 중에 5분의 2가 D, 4분의 3이 D인 거고요. A와 B에 대해서 분자량 B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D기체의 몰수에 대한 건데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지금 부피비를 제시하고 있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기체에 대해서는 부피가 그대로 몰수와 비례하는 거니까요. 저는 V 떼고 그냥 이 값을 전체 몰수에 대한 상대값으로 써볼게요. 그럼 가에서는 전체가 15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전체 중에 D가 5분의 2죠. 5분의 2라면 3배에서 15분의 6인 거니까요. 전체를 15라고 해주면 D기체의 몰수는 6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서는요. 전체 중에 D가 4분의 3인데 전체를 16이라고 해주면 4배에서 16분의 10이죠. 전체를 16이라고 했을 때 D는 12가 되는 거고 그러면 D가 반응을 통해서 6만큼 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걸 처음에 잘 표시하면서 또는 내가 정확하게 개수가 전부가 미지수가 아니라 일부를 줬다. 이건 꼭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데서 버퍼링 없이 바로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D가 6만큼 늘었죠. 그러면 개수대로 반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B와 C는 몰라도 A가 2만큼 소모됐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 A가 2만큼 소모돼야 되는데 A는 지금 전부 반응한 거네요. 그럼 A가 처음에 2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거 없이 모두 소모됐으니까요. A가 2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빈칸 채우듯이 찾겠네요. 더해서 15가 되려면 둘만 더해서는 8밖에 안 나오죠. B가 7이었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16을 만족하기 위해서 C는 4였단 얘기고, 그럼 개수들이 다 나온 게 A만 없어진 게 아니라 B도 없어진 거죠. A와 B는 2대 7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7이라고 찾은 거고요. D가 6 생길 때 C는 4 생겼죠. 6대 4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4라고 찾은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W분의 B 곱하기 C인 건데요. B하고 C는 이미 구한 거죠. B는 7이 됐고 C는 4가 됐고요. 이제 W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자료, 이 자료를 쓰면 되겠죠.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양적 관계, 중화반응, 화학신양가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높아져도요. 문제를 딱 읽자마자 문제풀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실력이 높아져도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풀 때도요. 딱 읽자마자 문제가 이렇게 풀리겠거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다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푸는 거냐면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사용해야 될 자료들을 잘 표시해 두고요. 이런 자료들을 한 번 이상 사용하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뭔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자료를 써주면 되거든요. 지금 W를 구해야 될 상황에서 당연히 아직 안 쓴 자료, 이 자료는 꼭 써야겠죠. A와 B의 분자량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분자량만 준 게 아니라 아래쪽을 보니까 몰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죠. 그럼 출제자와 대화하듯이 분자량비 주고 몰수비 주면 진짜 주고 싶은 건 질량비죠. 분자량에 몰수를 곱한 게 질량인 거니까요. 분자량은 7대 4인데 A와 B에 대해서 몰수는 2대 7.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몰수는 2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약분해주면 질량으로는 그러면 1대 2네요. 몰수가 2대 7일 때 이 분자량비를 고려하면 질량은 1대 2. 그럼 여기가 Wg일 때 이 자리는 2Wg이라는 거고요. 질량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하면 질량 보존을 써줘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D가 12몰 기준으로 66g이었죠. 그럼 6몰 기준으로는 33g이 되는 거고, W가 필요했던 건데 여기서 질량 보존식을 써주면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겠네요. 반응 전 전체 질량은 3W 플러스 33이고요.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14분의 9W 플러스 66입니다. 정리해주면, 넘겨주면 33이 되고요. 3W면 14분의 42죠. 14분의 42에서 9를 빼주면 14분의 33W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33과 33을 약분시키고 나면 W의 경우에는 14로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들 다 구한 상황이네요. 14가 들어가면 7과 약분해서 2가 되고 2와 4 약분해주면 전체적으로는 2만 남는 상황이죠. 2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마지막 20번 중화반응 문제가 남아있네요.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료를 보면 수액 A와 B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했네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A와 B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둘 다 염기인 거고, 하나는 1가 염기, 하나는 2가 염기인 거죠. 그러니까 1가, 2가 염기에 대응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두 이원화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이니까 넘어가고요. 실험 과정이 제시되는데 실험 과정과 함께 그림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림과 같이 보면서 그림에 자료가 없는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면 돼요. 0.3몰 농도 H2X Vml가 담긴 비커에 A를 5ml, 그래서 2를 만들었고 B를 15ml, B를 Xml 넣었는데 이 상황이 결국 이 그림에 있는 설명이죠. 그림을 쭉 따라가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A와 B에 대해서 후보군을 줬던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1가 염기와 2가 염기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 자료를 보면 중요 자료가 여기에 있네요. 지금 3위 중성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상황 파악이 잘 됐으면 처음에 산이 있었고요. 염기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넣고 있는 실험이에요. 근데 산에 염기를 첨가하고 있는데 결국 3번까지 와서야, 즉 염기를 쭉 집어넣어서 3번까지 와서야 중성이 됐다는 건, 여기서 중성이라는 건 앞쪽은 계속해서 염기를 넣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산성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럼 1번도 산성인 거고요. 2번도 산성이 되면서 앞쪽에서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거고, 여기까지 와서 반응이 끝나면서 중성이 된 거다. 1과 2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혼합용액 1, 2에 대해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 주어져 있고요. 혼합용액에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 몰농도가 제시된 건데 몰농도가 주어졌을 땐 항상 머릿속에 생각은요. 몰농도가 부피당 몰수잖아요. 그래서 함께 주어지는 자료가 뭔지를 봐야 돼요. 몰농도와 부피가 주어졌다면 빠르게 곱해서 몰수로 넘어가야 되고요.
부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몰농도와 몰수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몰수를 몰농도로 나눠서 부피에 대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주는 거고. 근데 지금은 처음에 부피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료는 몰수에 대한 자료가 먼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 부피를 구하는 데 활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은 A와 B부터 대응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와 B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쪽에서 뭘 캐치하고 있었냐면 일가염기와 이가염기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요. 액성이 나온 상황이고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주어졌는데,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비율은 처음 시작할 때는 H2X인 거니까 2분의 1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 상황에서 염기를 집어넣으면서 반응하고 있는 건데, A와 B에 대해서 1가, 2가. 근데 우리가 1가, 2가가 들어갔을 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정리를 했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1가가 들어갔다면 중화점 이전까지는 1가가 들어가면 이온수를 바꾸지 못하죠. 즉 초기에 존재하고 있던 이 2분의 1을 그대로 1가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유지가 됐어야 돼요. 즉 A가 1가였다면 이 자리가 2분의 1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2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냐면 A, B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야 중화점이 되는 거니까 앞쪽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을 잡고 누가 들어오냐를 보는 건데요. 1가가 들어왔을 때는 이온수가 유지가 되고 2가가 들어왔을 때는 2가가 들어온 만큼 이온수가 줄어든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A가 1가였다면 이온수가 유지되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에 대한 비율 관계 2분의 1이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A는 1가라면 모순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A의 경우가 2가인 거고요. 2가의 경우에는 아까 A 몰농도 ZOH2 좀 표시를 해볼게요. 헷갈리니까요. A의 경우에는 그러면 A 몰농도의 ZOH2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B의 경우가 그럼 0.4몰 농도의 YOH였나요? 0.4몰 농도의 YOH가 됩니다. 써볼게요. 0.4몰 농도의 YOH가 B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5분의 3이 B의 경우에는 1가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니까요. 여기에서 2분의 1이 아니다도 A를 찾는데 역할을 하지만 이 자리를 봐도 되겠네요. 지금 5분의 3으로 유지되는 걸 통해서도요. 지금 B의 경우엔 1가인 거니까 1에서 2로 갈 때 1가가 들어가면 이온수가 안 바뀌어야 되죠. 이온수가 안 바뀌면서 5분의 3이 유지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풀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 자리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1과 2에 대해서는 1가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온수는 바뀌지 않죠. 그럼 모든 이온의 몰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몰수는 유지되는데 몰농도가 이렇게 8분의 5로 줄었다는 건 부피가 5분의 8로 늘었다는 거죠.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예요, 여러분. 근데 몰수가 유지됐다. 몰수가 일정할 때는 몰농도하고 부피가 반비례한 게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거 식 쓰시면 안 돼요.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인 건데 1에서 2로 갈 때 1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몰수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몰농도와 부피가 반비례한 게 있는 거죠. 그럼 몰농도가 8대 5라면 부피는 5대 8. 부피의 경우에 5대 8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에서의 부피는 정확히는 V 플러스 5인 거고요. 이 자리가 V 플러스 5. 2에서의 부피는 5에 15까지 더했으니까 V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지금 이런 비례식 풀이할 때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만 차이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같거나 숫자가 같으면 차이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편하고, 지금 복잡하니까 눈으로 볼게요. 둘의 차이가 15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선 3 차이 나기 때문에요. 15 차이가 나도록 아래쪽을 5배 해주면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5를 5배 해주면 25가 되면서 이 값이 25라고 해주면 같은 값이 되면서 풀리는 거고요. 그럼 V 자리가 20이 되는 거네요. V에 20을 넣어서 검산해주면 25와 40이 되면서 5대 8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구하라는 게 V분의 X 곱하기 A였는데 V가 20이라는 건 먼저 구해놓은 상황이네요. V 자리 20으로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20ml라고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요 X와 A에 해당하는 농도도 구하라는 건데, 아직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으니까요. 요 몰농도를 활용했고, 요 숫자들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1번까지 가는 동안 이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이가 염기가 들어갔을 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는 ZOH2가 들어갈 때요, 이가 양이온이 들어가고 음이온 쪽은 일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이가가 들어간 만큼 줄어드는 건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이가가 양이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온 수가 줄어드는 거고, 음이온 수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를 그대로 상대값으로 써서 풀이해 보면요, 지금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가 1에서 5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할 때 H2X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음이온 수는 유지가 되고 양이온 수가 이가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줄어든 거라고 했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음이온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이 상대값을 그대로 썼을 때 3인 거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음이온 수와 양이온 수의 비율이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음이온 수가 3이라고 했을 때는 양이온 수는 6이 되는 겁니다. 항상 몰수는 처음에 상대값을 가지고 많이 풀이하니까요. 그럼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비율을 6과 3, 요 5분의 3을 그대로 쓰면서 요 비율을 지켜서 처음 시작할 때 음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럼 양이온수는 2배니까 6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20ml를 기준으로 음이온수가 3, 양이온수가 3이라는 건, 양이온수가 6이라는 건요, H2X가 3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음이온수 3, 양이온수 6인 상태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음이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양이온수가 1만큼 빠졌죠. 근데 앞에서 계속 정리했지만 양이온수는 이가이온이 들어간 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1만큼 감소했다는 건 5ml 기준으로 ZOH2가 1만큼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면서 A도 이제 나온 거네요. 우리가 상대값으로 비교가 되면 이제 실제 농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같은 부피에 들어가는 몰수를 비교해 보면 농도가 나올 텐데요. 지금 20ml에 3, 그럼 얘가 20ml에 얘는 4가 들어가는 거죠. 같은 부피 20ml로 맞췄을 때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도도 3대 4의 비율. 그럼 이 자리가 0.3일 때 A는 0.4가 됩니다. 그래서 A 자리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구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리 0.4로 들어가게 되고, 남은 X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X는 이 자리가 중성이라는 거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농도가 얘도 0.3올 농도였죠. 지금 얘가 0.3올 농도일 때 얘도 0.3올 농도. 그럼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5ml당 1이었으니까 15ml에는 3이 들어가는 거고요.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H 플러스가 H2X가 3이라면 H 플러스가 6이 있는 거죠. 그럼 OH-도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가인 거 고려하면 여기서 2 들어갔고, 여기 1가인 거 고려하면 3 들어간 거죠. OH-가 6이 들어가려면 여기 1만큼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H2X는 2가인 거니까요, H 플러스가 지금 6만큼 들어간 거잖아요. 중성이 되려면 OH-가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2 들어갔고 여기서 3 들어갔으니까 아직도 1이 더 필요한 거죠. 그 1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지금 15ml에 3이라면 1이라면 이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ml가 더 필요한 거죠. X자리엔 5가 되면서 구하라고 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거네요. 이 자리 X자리는 5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5와 0.4를 곱해주면 2가 되는 거고요. 2와 20을 한번 약분해주면 10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10분의 1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상황 파악을 잘 하고 나면 그다지 좀 어렵진 않은 건데, 그 상황 파악이 좀 쉽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A와 B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줬는데 중심을 내가 잘 잡고요. 어쨌든 A와 B는 염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염기를 쭉 넣어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중성이 됐다는 건 앞쪽은 산성인 거고요. 그러면 산에 염기를 넣어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가냐 이가냐를 결정할 때 일가와 이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일가가 들어왔을 땐 이온수가 안 바뀐다. 이가가 들어오면 이가가 들어온 만큼 이온수가 줄어든다잖아요. 그럼 처음에 H2X에서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2분의 1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이 A를 넣었을 때 깨진 걸로 봐서 A 자리가 이가라는 걸 찾고요. 그 다음 B는 일가라는 걸 찾고 나면 1에서 2로 갈 때 일가를 넣은 거니까 이온수가 안 바뀌었겠죠. 이온수가 안 바뀌었는데 몰농도가 8대 5라면 부피는 5대 8. 그럼 V가 찾아지게 되고, V를 찾고 나서는 처음에 1번까지 가는 동안은 이가가 들어가서, 정확히는 이가 양이온이 들어가서 음이온수는 유지가 되는 가운데 양이온수만 이가가 들어간 만큼 줄었을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주어진 자료를 상대값으로 써서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5와 3이라고 해주면 음이온수가 유지가 됐던 거니까 음이온수가 처음에 3. 그럼 2배를 유지하려면 양이온수가 6이었던 거고, 이런 수치를 가지려면 H2X가 처음에 3만큼 들어있었던 거다. 근데 여기서 양이온수가 6에서 5로 줄려면 1만큼 줄었으니까 이가 이온이 1만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찾은 거고, 부피를 찾은 상태에서 지금 농도가 20에 3일 때 0.3인데 그럼 얘는 20에 4잖아요. 그럼 이 비율을 그대로 지켜서 A를 0.4라고 했고요. 같은 농도라는 걸 이용해서 중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명 때문에 좀 길었지만 사실은 상황 파악이 잘 되신 분들은 계산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4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까지는 좀 편하게 오셨을 것 같은데 4페이지에 특히나 19번이 좀 쉬웠는데요. 19번 제외하고 18번이나 20번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많이 허비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그럼 저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